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동기기, 싱크로너스, 네, 주파수 국수로 정해진 기기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다. 즉, 동기기는 기계적인 메커니즘과 전기, 즉 둘의 회전 속도가 같다, 동일하다 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메커니즘은 우리 직육이랑 이제 좀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면 구조가 아예 반대입니다. 가만히 있는 놈이 돌고요. 돌고 있는 놈이 가만히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즉 이 안에서 이제 회전자가 계자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돌고 있었던 전기자가 이제 여기서는 고정자가 되죠. 일단 우리 삼상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삼상 동기 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쓰이는 교류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왜 회전 계자형인가? 계자형인가 봅시다. 이유가 있어요. 회전 계자형, 전기적인 측면, 기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절연에 유리하고 뭐예요? 기계적 구조로 튼튼하고 간단하니까 쓰입니다. 그리고 동기속도, 동기기하면 동기속도가 중요해요. 동기속도, 즉 결론은 이겁니다. 즉 시험에서 NS는 P분의 120F를 기억하세요.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 네, 여기서 즉 2파이가 뭐야? 360도죠. 360도가 즉 뭐야? 이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바퀴지 않습니까? 네, 즉 한 바퀴를 극수분의 2로 표현하는 거죠. 이걸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단위를 60으로 즉 1초를 즉 60초를 1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속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 발전기의 이제 장단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로 나오죠. 네. 네. 대신은 뭐예요? 정속도로 운전해요. 외부에 뭐가 유혹이 있어도 그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네, 일정하게 돕니다. 항상 역률 1로 돌죠. 아주 좋습니다. 효율이 좋아요. 튼튼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기동 토크가 없다. 뭐야? 그리고 난조가 있다. 진동이 있다. 즉 뭐예요? 일정하니까 제어하기가 어렵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다 좋은데 제어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동법입니다. 기동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여기 이 부분 체크하세요. 유도 전동기법.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동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동기 전동계선 V곡선이라고 위상 특성 곡선이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전기자 전류의 크기를 변화된다. 동시에 위상관계 코사인에서 변한다. 즉 뭘 변화시키면요?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면요. 뭐예요? 회전 고정자에다가 이 안에서 계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도 전자석 만들기 위해서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놔둘 때 여기서 IF 이거를 이제 조절하면 이 계자 전류를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요. 요렇게 이렇게 바뀐다고. 이 특성. 이 계자 전류 가운데 돌고 있는 회전 계자형의 전류를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V곡선이 그려집니다. 뭐예요? 전기자 전류가 변화가 되죠. 이때 우리 평상시 때는 여기다가 운전해요. 평상시 때는 뭐예요? 전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압이 드롭이 돼요.
즉 원래 이만큼의 이제 드롭이 되는 거죠.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뭐예요? 선로에다가 동기 전동기, 같은 말로는 동기 조상기를 설치해 가지고 즉 계좌 전류를 많이 흘려서 여기 콘덴서 역할로 해줍니다. 여기를 보상해 줘요. 땡겨줘. 근데 이게 평상시 때는 이런데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모두 다 불 끄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상시 보상했던 게 이제 뭐예요? 오히려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기유지 현상 또는 이제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데, 즉 공급되는 전압보다 우리 수용과 측의 전압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또 올라가면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왜요?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압이 우리 전원 측으로, 한국전력공사 측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부적 연자 운전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콘덴서 부분을 또 내려줍니다. 내려줘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동기 전동기에서는 무조건 위상 특성 곡선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은 말로는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가 뭐라고요? 동기 전동기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다 삼상이에요. 삼상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변압기를 보겠습니다. 변압기. 예. 변압기는 전력 변환 기기이다. 변압기의 원리 뭐예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변압기 뭐예요? 전압을 변성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극성이라고 봤을 때 가극성, 감극성이라고 구분을 짓는데, 일단은 그 다 필요 없고 이거예요. 그냥 변압기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철판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는데 여기도 코일을 감았어. 근데 희한하게 지금 뭐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회로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뭐예요? 여기가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가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요. 서로 지금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있는 전압이 유기가 되면서 건수에 따라서 지금 적게 감았으니까 전압이 만약에 여기가 220V라면 여기는 이제 110V로 유기가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뭐예요?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권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이렇게 또 많이 감으면은 전압이 또 올라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옆에 벡터도가 이렇게 있고요.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리는 즉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 안에 뭐예요? 역기전력이 생깁니다. 이 역기전력에 상응해서 또 역기전력이 생기죠. 이 역기전력을 토대로 여기 2차 측에 단자전압이 생성되는 겁니다. 전압이 1차 단자전압, 1차 역기전력, 2차 역기전력, 네, 2차 단자전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적인 건요, 여기가 P1과 P2가 같은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P1은 VI가 되겠죠. P2도 VI인데 뭐예요? 1, 2, 2겠죠. 이거를 비례하면은 권수비는 A는 N2분의 N1이요. V2분의 V1이요. E2분의 E1이요. 전류는 I1분의 I2의 비율로 권수비는 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 포인트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런 것이 있다. 밑에 수직으로 다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권수비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권수비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설명해 놨죠.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기전력이 있는데, 유도 기전력. 여러분, 여기서 이거야, 결론은. 이거.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겁니다. 네. 4.44. 네. 네. 4.44 FN1 파이 M의 전압이죠. 뭐예요? 유기기전력이야. 또는 1차 전압이야. 네. 이런 수식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데, 네.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냥 결과값만 기억해 주시고,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여기 N1은 건수비예요. 네. 건수비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압기 하면 좀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 있다면 전압 강하율이 있어요.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하율은 뭐 당연히 단어가 틀리니까 다른 개념이죠. 뭐냐면은 전압 강하율은 우리 회로를 처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압을 이만큼 보내주면 결국은 손실에서 떨어진다는 개념인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의 저전압을 인가하면 1차의 단락 전류를 측정합니다. 이때 전압을 살살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 1차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1차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와 같게 됐을 때의 1차의 가한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임피던스 전압은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의미한다. 또 이때 입력을 임피던스 와트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즉 전압 강화는 이거고요. 전압 강화는 이거고요. 전압 강화율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 그리고 이때 뭐예요? 전압 강화의 개념은 변압기 여기를 단락한 상태에서 다시 전압을 살살 인가하게 되면 이때 흐른 단락 전류가 1차의 전격 전류와 같을 때 이때의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한다. 즉 뭐예요? 전압 강화랑 임피던스 전압은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네, 이게 워낙 전기가 고전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말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우리 역사가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합시다. 저도 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 부분이랑 그다음 삼상일 경우는 이 부분의 공식. 네. 왜요? 삼상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결선이요. 우리가 삼상 AC에서 뭐예요? 우리 결선을 배웠을 때 우리 이때 Y냐 델타냐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때 둘의 차이점. 그때 이때 결선에서 나왔을 때 삼상 교류에서 나왔을 때 아무 말 없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다 성간 전압 선전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의 개념을 여기다 두은 거예요. 네. 이때는 상전압인 거고 여기다 상전압에다가 즉 V는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개념을 왜요? 삼상인 경우는 아무 말 안 하면 성간전압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풀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 결과식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험에서는 이거 나온 적은 없어요.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한번 봐주시고, 그때 유도전동기 볼게요. 유도전동기 이거 어려운 개념입니다. 네, 유도전동기. 왜요? 구조가 간단해서 네. 이것도 전동기니까 이런 메커니즘 가져요. 기동,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제동, 이런 메커니즘을 갖죠. 우리 지금 다 전동기 아까 했던 거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라거의 원판 꼭 유도전동기 하면 아라거의 원판이 꼭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심유를 기울여서 이걸 썼어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맑은 모양의 영구 자석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면 구리 또는 알루미늄 원판은 영구 자석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 이동한다. 원판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 맴돌이 전류가 흐른다. 이 맴돌이 전류 때문에 전자력이 생겨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원리는 프랑스의 아라고의 실험에 의해 발견되었기에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이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무슨 결론입니까?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유도 전동기 하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말굽 자석이 있습니다. 말굽 자석이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 그러면 이 원판은 어떻게 될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반대로 돌까요?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 그림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네요. 그럼 이 원판은 어떻게 될까요? 유도잖아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반유도라고 얘기했겠죠. 즉, 이 말굽 자석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 원판도 시계 방향에 맞춰서 유도돼요. 즉, 친구야 강남 가자. 그러면 강남 가는 것처럼, 야 친구야 영등포 가자. 그러면 영등포 가는 것처럼 유도되어서 회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도 전동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말굽 자석이 움직이니까 뭐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이 원판에 유도돼 가지고 뭐예요? 여기에 즉 맴돌이 전류, 유도 전류가 흘러요. 즉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해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플레밍이 오른손 가요. 오른손. 일단 검지 N극과 S극. 그 다음에 뭐예요? 가는 방향 엄지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뭐예요? 화살표 이쪽이네요. 안쪽. 이 안쪽으로 이 뭐예요?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 뭐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근데 우리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뭐예요? 맴돌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그래서 뭐야? 맴돌이 전류는 이 유도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맴돌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이때 왼손 법칙 N극에서 S극을 딱 방향 잡고 전류를 이렇게 잡으면 지금 안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요. 맴돌이 전류가. 그럼 엄지가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나오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계 방향에 맞춰서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유도 전류 왜요? 야 친구야 영등포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같이. 대신에 여기서의 이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공리학 기능사에서는 많은 것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슬립이 여기는 이제 회전 속도인데 회전 속도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회전 속도 n이죠. 여기서는 슬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슬립은 여기 있죠. 이거 기억하세요. 동기속도 우리 아까 동기속도 배웠죠? 동기기에서요. 동기기에서 ns는 뭐였어요? p분의 120f 아닙니까? rpm. 근데 여기서 뭐예요? 회전자 속도. 이 회전자 속도 뭐예요? 야 친구야 영등포 가자 그러면 영등포 가는 놈 아라고의 원판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고의 원판. 이것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시발점입니다. 유도 전동기 하면 처음에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립, 여기 이제 범위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기억을 해주세요. 슬립과의 토크의 관계 또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정말 축약 있게 설명드리기 어렵죠. 일단은 이거는 지금 뭐예요? 유도 전동의 등가 회로예요. 이걸 배우기 전에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슬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슬립.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다시 아라고 연판 이따 봅시다. 이게요, 이거.
말굽 자석, N극, S극. 이게 돌면 이것도 돈다 그랬어요. 이제 방향은 알아요. 맞죠? 시계 방향이면 이것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면 시계 반대 방향. R하고 연판해서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흘러 그 유도 전류를 방해하는 맴돌이 전류가 생기면서 그 맴돌이 전류를 기준으로 플레밍이 왼손 법칙 잡았더니 이 원판은 즉 말굽 자석을 따라 회전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만약에 이거 N극 S극을 만약에 60Hz예요. 예, 1초에 60번 돌려요. 그러면 이 원판도 몇일까요? 예? 이게 만약 10바퀴 돌았어요. 아니 60바퀴 돌았어요. 그럼 여기도 또 돌았으니까 60바퀴가 돌까? 아니야, 이거는 좀 유도되는 거니까 뭐 한두 개 빼가지고 한 59Hz인가? 아닙니다. 즉 여기는 슬린 만큼 이 회전자 속도는 슬린 만큼 뭐냐면 이게 회전하면서 이 자속이 세교하는 수만큼 그래서 이 헤르츠가 아니라 슬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요게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만큼 슬립의 배수의 만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변압기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전압이 여기가 220V였고 아까 여기가 110V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차 축이 60Hz면 2차 축도 60Hz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여기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속이 다 세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는 변하지 않아요. 전압만 변성될 뿐이죠. 근데 여기서는 회전하기 때문에 세교하는 게 그러니까 자속이 세교하는 게 비율이 쭉 줄다 보니까 왜요? 가만히 있어야 이게 100% 세교가 되는데 움직이니까 세교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주파수가 떨어진다. 얼마만큼이면 슬립만큼. 요까지만 기억합시다. 네. 자세한 거는 제가 추후에 더 추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도 설명했죠. 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만큼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2차 전류 이렇게 변성이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부하는 이렇게 이거 기억해 주세요. 부하 회전 상태에 됐을 때는 우리가 등가위로 했을 때 변압기와 등가위로 해서 다 똑같은데 이것만 하나가 달라요. 유도전동기냐 아니냐는 이것으로 슬립과의 관계로 정리합니다. 이거는 제 교재 보고 하나씩 하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여기다 제가 정리해놨죠. 네, 이 부분 정지 상태 회전 1, 2 해가지고 다 이 부분은 다 같은 상태죠.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해서 이렇게 식을 유도한 거예요. 네, 유도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네, 이렇게 회로를 왜 이렇게 하냐, 등가를 이렇게 해놔서 해석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수식적인 거라서 지금 제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말 문제예요, 말 문제. 여기서부터 말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 문제.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제 말로써 해결하시면 돼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 보시면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예요? 가만히 있는 놈 안에 돌잖아요. 맞죠? 이렇게 돌잖아요. 여기가 이제 N극, S극 이렇게 해서 돌잖아요. 여기가 N극, S극. 딱 봐도 구조가 다르죠? 약간 돌극형,
이건 원판형인데, 그리고 이 구조가 건선형이냐에 따라서 이때는 2차 저항을 둬가지고 우리가 비례추이를 합니다. 즉 2차 저항의 가변을 통하여 기동톡과 회전 속도를 조정한 것을 비례추이라고 합니다. 즉 비례추이. 비례추이 해가지고 뭐라고요? 전동기는 뭐라고요? 메커니즘이 기동, 속도 제어, 제동이요. 이걸 가지고 일단 뭐예요? 운전시킨다고요. 예.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네, 유도전동기는 너무 수식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제가 너무 수식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왜냐면 한 번 정도 수식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한 겁니다만,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이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것만 여러분 보세요. 네,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거, 네,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형. 구조가 엄청 간단하죠. 구조가 엄청 간단해요. 이것을 기동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Y델타 기동법입니다. Y델타. 이때는 임피던스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Y델타 기동법이 있는데, 이때 뭐예요? 이 부분을 기억해 달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느낌이에요. Y델타, 뭔가 Y델타 기동이라는 것은 Y델타 기동이라는 것은 지금 농형이죠. 농형 전에 뭐라고요? 삼상 유도전동기예요. 유도전동기 농형 타입에서는 Y델타 기동법이 있는데 이때는 뭐예요? 네. 전압이 루트 3배로 되고 전류도 3배의 전류가 흐르고, 네, 토크도 3배가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제가 보니까 델타 Y 운전 시 전압은 이거 오타네요. Y 델타로 운전 시 전압은 루트 3배, 전류는 3배, 토크는 3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전압은 루트 3배. 네, 루트 3배. 전류는 왜 3배냐? 뭐예요? 임피던스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네, 이 부분은 델타가 루트 3배가 되는 거고, 이만큼 루트 3배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즉 3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전압은 루트 3배, 3배, 토크도 3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외에는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것이 있다, 아닌 것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법의 다른 거. 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예요? 건선형. 건선형은 뭐예요? 다 2차. 그 다음에 종소법도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주파수 제어법. 지금 유도전동기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솔직히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VVF,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때문에 지금의 이제 유도전동기를 쓰는 거예요. 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동법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전제동, 단상제동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삼상 유도전동기 이상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현상.
권선형 같은 경우는 게르게스 현상이 있다. 슬롯이 50% 부근에서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다. 보시고 농형에서는 크롤링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고저파랑 고주파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봤고요. 한번 읽어만 주시고 문제 한번 봐주시고, 단상유도 전동기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고, 네, 상당히, 네, 특징 봐주시고, 여기서 지금 단상유도 전동기 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죠. 이거 기동하는 방법이요. 기동하는 방법. 네, 이거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 꼭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단상유도 전동기 하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봐주시고, 네, 문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기 파트죠. 정리기 파트. 정리기 파트. 정리기 파트. AC에서 DC로 가는 것이 뭡니까? 이거를 컨버터라고도 얘기합니다. 반대면 뭐예요? 반대면. 반대면 DC에서 하는 거. 이걸 이제 인버터라고 하죠. 이런 개념.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반도체 고유 저항값이 10의 마이너스 4 제곱에서 10의 6제곱의 옴을 가지는 물질로서 규소, 저마늄 등이 있다. 14조 이라는 거.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불순물을 넣어서 P형과 N형을 가는 거죠. 기본에다가 13을 하면은 P형이 되는 거고, 15족을 넣게 되면 N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파트에 대해서 조금 봐주시고, 다이오드 파트에서 봐주시고, 네, 한번 쭉쭉쭉 봐주세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또 한번 봐주시고, 문제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정류회로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력 변환 장치 이 부분 봐주시고, 네. 저희가 직류기를 처음에 했었죠. 직류기에서는 전동기가 있었고, 즉 발전기가 있었고, 전동기가 있었죠. 발전기에서 딱 중요한 게 뭡니까? 유기기 전력은 K 파이 N이라고 했어요. 맞죠? 이게 전압. 이때 N은 뭐예요? RPM이란 단위죠. 그 다음에 모터에서는 힘이죠. 회전력, 토크. 즉 기계적인 각속도에다가 토크를 곱하면 이게 출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와트. 이 토크는 뭐예요? K에다가 K 파이 IA였죠. 이게 뉴턴 메타였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에서는 똑같이 제너레이터, 모터에서 이 제너레이터에서 제가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일단은 구조가 완전 반대예요. 이 둘은 구조가 반대예요. 구조가. 직류계 3요소 뭐예요? 3요소 뭡니까? 계자, 전기자, 정류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구조가 반대인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돌고 있는 놈이 뭐라고요? 돌고 있는 놈이 이게 회전계자. 네, 여기서 가만히 있던 계자가 여기서 회전한다고요. 회전계자형인데 요 뒤에서 중요한 수식이 뭐였어요? 싱크로너스, 동기속도 P분의 120F RPM, 이거 기억하자 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수식은 뭐였어요?
전동기 수식. 이때는 이거 아닙니까?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서, 즉 위상 특성 곡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평상시 때는 여기로 운전한다. 네, 그리고 여기 꼭지점들을 이어둔 게 여기가 이제 역률이 1인 부분인 거죠. 네, 위상 특성 곡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같습니다. 변압기. 변압기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권수비, 그 다음에 유도기전력은 4.44 주파수, 자속, N, 볼트 아닙니까? 이게 1차니까 주파수 1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최대 자속. 그래가지고 어차피 변압기에서는 1차나 2차나 주파수가 같으니까 굳이 뭐, 그렇지만 여기서 N은 뭐예요? 이 N은 여기서 N은 RPM이지만 여기서 N은 뭐예요? 권수잖아요. 권수 얼마큼 감았느냐,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유도전동기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슬립이요. 슬립. 왜요? 여기서 이제 회전자 속도가 나왔잖아요. 슬립은 S는 무엇이에요? NS분의 NS에서 마이너스 N, 회전자 속도. 그 다음에 이 비율, 슬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문제 정도, 네, 다이오드, 사이리스터, 네, 트랜지스터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기초전기 일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